오케이. 지금 스크린에서 이제 겨울 되고 그러니까 히팅 시스템 또 뭐 이런 거 좀 손님들이 물어보는 게 있고 새집 많이 보여주면서 기억해야 될 것들 R value하고 그러니까 인슐레이션하고 그 efficiency 열에 잘 견디는 그런 거를 지금 SEER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SEER 하고 R value하고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오늘은. 이 내용은 그 공부를 지금 C 클래스나 뭐 아니면 라이센스 리뉴 하시는 분들 그 코스에 있는 거예요. 열 효율에 관한 그린 에너지하고 또 이 섹션에 있어요. 그린 에너지 섹션에 보면 어떻게 하면 요새 집들의 열 효율에 잘 견디게 집을 짓나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를 발췌를 했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손님 보여주고 할 때 설명할 때 어떻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바이닐 윈도우즈 앤 로우 이 글라스는 뭐 우리 텍사스 햇빛에서 잘 견디는 그 프레임도 그렇고 옛날에는 뭐 창문이 이렇게 아, 이중으로 돼 있는 창문이 없었죠. 근데 이제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바깥 유리하고 안쪽 유리하고 그거를 견디는 그열 효율이 윈도우 자체가 안하고 박하고 그 쟤는 또 도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프레임 자체도 전에는 손 대면 뜨끈뜨끈해가지고 뭐 손도 못 댔는데 프레임 자체도 좀 잘 견디는 거를 좀 쓰고 요새 그래서 집을 보러 갔을 때 옛날 집인데도 윈도우를 다 교체해 놓은 집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집들은 열 효율이 좋죠. 윈도우를 통과하는 그 열을 차단을 했으니까. 그래서 보통 집이 한 2000 스퀘어 기준으로 보면 창문 개수가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됩니다. 다 쉬어볼 기회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그 큰 슬라이딩 그 리빙룸에 있는 이런 집들 같은 경우는 돈이 더 들어가지만 한 30개 정도, 20개에서 30개 정도 다 가는데 이치 페인하고 에버리지 해가지고 한 8,000불 정도 들어가요. 만 불이 넘어갈 경우는 물론 있지만 그 정도 돈을 들여가지고 윈도우를 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한 전체는 다 바꾼 건 아니고 일부를 바꿨는데도 만 몇천 불이 들어간 게 있었어요. 그 또 프레임이나 또 작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고 대충 가격을 옛날에는 그 페인 하나당 페인이라는 게 윈도우 한 쪽을 얘기해요. 그거를 한 뭐 200에서 뭐 300불 이렇게 따지고 그러면 그걸 훨씬 요새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여러 개를 같이 하면 좀 덜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따져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뭐 8개만 갈아주세요. 그러면 200에서 300을 곱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500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한 열 몇 개가 넘어가야지 점점 단가가 떨어져요. 여기서 이제 저기 유의해야 될 것이 2층에 유리 갈고 그러고 2층에 큰 뭐 라운드로 생긴 뭐 유리 같은 거 이런 거 갈고 그러면 이건 돈이 별도로 엑스트라 스페셜 코테이션 스페셜 에스티메이션이 들어와요. 오케이. 두 번째, radiant. 이건 자외선을 얘기하죠. radiant barrier decking. 요새 decking, 햇빛에서 오는 자외선을 반사하는 능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릭에, 이제 hot attic means a less efficient HVACA라고 되어 있잖아요. 에릭 자체가 열을 흡수만 하고, 어, 이렇게 리플렉 하지 못하는 그런 거를 이제 열이 떨어지는 에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low emissive attic decking reduces
summer heat gain and reduces cooling energy usage.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low emissive attic, 그러니까 덜투가 되는 attic이 여름 히트를 좀 리듀스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오늘 중요한 건 이거 R value하고 맨 밑에 SEER rating이에요. R value는 여기 지금 추가로 내가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R value는 쉽게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그 단면, 그러니까 정해요. 그거를 표면의 사이즈의 열 투과율, 히트 플럭스는 열 전도율이거든요. 그 열 전도율이 R value가 더울 때 warmer surface하고 colder surface 일 때의 각각의 열 전도율이 틀려요. 그러니까 뜨거운 게 들어올 때 투과되는 그 열 전도율하고 차가울 때 겨울일 때 들어오는 열 전도율이 바깥면하고 안면하고 투과되는 속도가 틀려요. 그래서 그거를 분자분모로 나눠가지고 뜨거울 때하고 차가울 때하고 나오는 지수가 그 지수가 뭐 0점 몇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숫자가 클수록 열 전, 열 전도, 아니, 그, 보온이, 열이 투과가 잘 안 되게 잘 되어 있는 인슐레이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Higher the number equals less outside heat coming into your home. 이 R 밸류가 높으면 높을수록 hit이 잘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이 R 밸류가 이제 실링이 있고 월이 있죠. 이 두 가지예요. 외벽하고 천장하고예요. 그래서 천장도 해가 뭐 남향이냐 북향이냐에 따라 똑같은 자재를 썼는데 해가 때리는 저거에 따라서 해가 때리는 방향에 따라서 열전도율이 천지차로 틀립니다. 그래서 이 텍사스는 해가 남쪽으로 기울어서 동에서 져서 해가 지지만 남쪽으로 기울어 있는 면이 해가 남쪽으로 기울려 있는 면이 집의 어느 부분을 때리느냐에 따라서 집의 열 효율이 틀려져요. 그래서 위에 그 지붕도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정면으로 남쪽을 향해서 지붕 자체도 이렇게 슬로프이 있는 게 각도도 없이 정면으로 되어 있는 데는 열이 되게 뜨겁습니다. 이것도 뒤에 리빙룸이나 또 부엌이 키친이 있는 면이 남쪽으로 향해 있는 쪽으로 돼 있다든지 최악은 서쪽으로 해가 지는데 서쪽으로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열이 효율이 제일 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집을 살고 새집 특히 요새 새집에 대해서 포커스해서 많이 설명해 줄 건데 새집의 랏을 정하고 새집에 어떻게 리빙룸과 저 백야드 쪽이 어떻게 페이싱이 되어 있는지 그걸 가이드를 잘 해주셔야 돼요. 서쪽으로 딱 돼 있으면 해가 막 8시까지 지는데 제일 덥죠. 그리고 또 루핑도 딱 보면 정면으로 딱 남쪽으로 향해져 있다. 그러면 집이 항상 뜨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공법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보다는 이런 R value나 CL 레이팅 같은 거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집에 페이싱 되고 어디에 로케이션 되는지 신경을 더 써줘야 되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손님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집이 제대로 들어서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heat flux라는 말이 막 들 거예요. 열 전도율이라는 이 랭귀지 몇 개를 좀 기억을 해 놓으시고 R value라고 그러면 벽하고 그 실링 쪽에서 들어오는 수치가 높으면 더 집이 집이 잘 보온이 되고 있다.
잘 방어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월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중요할 거 없고 이것도 중요할 거 없고 프레시 에어 시스템 이것도 뭐별 프레시 에어 시스템은 공기가 today's tighter homes make the air staler. staler는 뭐 좀 더러워지거나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요새 집이 어, 그 집을 좀 더럽게 한다. 여기서 지금 더럽게 하는 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 뭐 포멀데이드 프리 인슐레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발암 물질이에요. 포멀데이드는 발암 물질이 이게 지금 냄새는 지독한데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게 그러고 플레이머블 되게 이 이게 지금 발화성이 있어가지고 발화성이 있는데 냄새로 새집 들어가거나 아니면 뭘 좀 집을 고쳤는데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의심을 해봐야 되고 걱정을 해봐야 돼요. 다 그 벤틀레이션을 잘해서 이 냄새를 다 빼야 되는데 이 냄새가 자재를 포멀데이드 자재가 있는 거를 만약에 사용했을 때는 이 냄새가 빠지지 않아요. 코팅이 이거를 내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 포멀데이드 프리 그, 그 인슐레이션 보면 거기에 포멀데이드 프리 프로덕트라고 적혀 있어. 그거 아닌 것들은 싸요. 여기 있다. 포멀데이드 프리 인슐레이션 하면은 이게 여기 있네요. 이 인슐레이션 프로덕트를 보면 이렇게 롤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리고 코팅이 받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보면 프로덕트 그 레이블 요거 자세히 보면 어딘가에 보면 있을 거예요. 포멀데이드 프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 적혀 있는 게 포멀데이드 프리라고 되어 있다고. 이것이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서 인슐레이션이 돼 있어야 돼요. 또 월 같은 것도 뭐 월이 그 패널이 막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집 보셨죠? 집 지을 때 보면 집 지을 때 보면 그게 다 코티드 어, 그 인슐레이션 재질이에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보면은 여기 이쪽 섹션 봅시다. mold resistance 그거는 수분을 갖다가 먹어요. 먹어가지고 그 부분은 새집질 때 보면 샤워하고 탑이 있는 화장실 쪽 벽은 콘크리트로 시멘으로 처리합니다. 다 초록색으로 그냥 그 전부 그 패널을 갖다가 시드락을 다 인슐레이ted 시드락을 다 쳤는데 음? 고기 부분을 화장실 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외벽을 봐도 그 시멘트로 벽이 쫙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이 그린보드라고 하죠. 그린보드를 넣으면은 습기를 먹기 때문에 몰드가 생긴다. 그런데 이게 지금 스탠다드 물론 시리에서 와서 아, 시리에서 와서 인스펙션을 하고 통과를 해서 새 집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되지만 어떤 옛날 집 같은 경우에는요, 벽 까내고 뭐하고 한 다음에 그냥 일반, 일하는 일 못하는 애들이 그냥 이거 인슐레이션이라고 그러고 갖다 박는 수가 있어요. 박으면 그 위에다가, 그냥, 바데 바르고 페인트 칠해버리면 화장실 안쪽에서 보면은 멀쩡하죠. 하지만 외벽, 외벽하고 그 사이에서 몰드가 발생해가지고, 습기가 차니까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것도 이제 새집 보러 가면 이렇게 유심히 보세요. 보면은 그게 다 보여요. 화장실은 외벽을 이렇게 처리했네. 이렇게 하고. 그 포멀데이드가 그렇게 위험한 거다. 위험한 거니까는 인슐레이션 할 때 그런 자재를 썼나. 이게 우리 에이전트는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Seasonal Energy Efficiency Ratio라고 공부 많이 했을 거예요. 레이쇼라고도 하고 레이팅이라고도 하더라고요.
This is the ratio of the cooling output of an air conditioner over typical cooling season divided by energy it uses in watt hours. 그러니까 전기 투입한 거에 대해서 나오는 그 쿨링 효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15 정도가 에버리지라고 그러는데 여기 레인지를 보면은 에너지 가이라는 거 다 붙어 있죠. 어느 에어컨이나 이런 거 다 붙어 있을 거예요. 10에서 21이면 뭐 most efficient 한 게 돼 있는데 15가 에버리지고 요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아래로 떨어지면 15 밑으로 가면 싸요. 엄청 싸요. 기기가. 그래서 이 티어 레이팅이 어떻게 되는지를 번호를 할 때 머릿속에 15만 기억하고 있다가 15보다 높아야 된다.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일반 집에서 여기는 이제 그런 윈도우나 또 작은 그 저기 유닛이 없지만 그런 건 이제 보기 쉽죠. 그 윈도우에 다는 에어컨들을 이렇게 보면 보이는데 얘는 우리 그 밖에다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에 없을 수도 있어요. 에너지 이피션시 그 레이블이. 그러니까 요거를 인스펙션 리포트나 이렇게 찾아서 볼 수 있으면 좋고 인스펙터한테 물으면 금방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싸구려인지 좋은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기 유닛 자체의 efficiency 넘버를 좀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요 레이스는 쿨링 시즌의 typical 쿨링 시즌, 그러니까 쿨링을 해야 되는 시즌 얘기하죠. 그래서 아웃풋 나오는 그 것을 뭐로 나누냐 하면 그 와트 에너지 is watt hours로 나눈 가격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계산은 뭐 잘 모르겠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대충 됐어요.